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7주차 수업입니다. 고지했듯이 지난주에 보강 수업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주가 안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중간고사를 받고 또 한 주 수업을 못했으니 3주 만에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시나요? 엊그제가 상강이에요. 상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다, 그런 절기를 말하죠. 24절기 중에 18번째 절기죠. 이때가 되면 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꽃도 노랗게 피는 늦가을이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농사로 본다면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수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요. 먼저 여러분 몇 사람들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박수호, 수호가 바빴다고 그랬는데 잘 지내나 모르겠어요. 권은지 있었어요. 이번에 뭐 중간고사도 열심히 잘 받고. 이민영, 임혜진, 최민지, 전한솔, 한솔이도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많았나 봐요. 권수빈, 이태우, 다들 잘 지냈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수업 전에 반가운 소식,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스크립했는데 다른 모든 신문에도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조선일보 일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활짝 웃고 있는 이 낭자는 한국 LPGA 투어 33년 만에 통산 200승의 주인공이 된 고진영이라는 여자 프로 골퍼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988년만 해도 그랬대요. 대한민국에서도 골프를 치나요? 뭐 이런 말이 했을 정도인데 정말 쾌거를 이뤘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1%인가요? 전 세계에서 이제 뭐 29번째로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했대요. 정말 온 국민이 함께 해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파격적으로 일상 회복을 방안을 발표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어떤 팬데믹 위험성, 뭐 사망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극복해내는 시점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죠. 금주겠네요. 25일 회의를 끝마치고 나면 논의들을 해서 29일쯤에는 어떻게 일상으로 회복할 건지 아마 좀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하게 좀 허용되는 부분들도 많아질 거고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다행스럽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보호관찰은 어떻게 태동이 되고 도입되고 발전하고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의 질이나 제가 보관하는 용량이 작아서 사실은 이번 핸드폰을 바꿨는데 화면이 좀 제가 보기엔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뽑은 자료를 한번 볼게요. 핸드폰을 바꿔서 설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혹시 화면이 거꾸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랄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하고 어,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교정 뉴스 앤 담론 그랬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제 겨울이 되면 교도소는 어떨까요? 교정사에는 벌써 예상되는 게 있죠. 추워지면 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예전부터 없는 사람에게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그래도 살기가 낫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써요. 수용자 사이에서 여름 징역보다 겨울 징역이 낫다. 바꿔서 겨울 어, 겨울 징역보다 여름 징역이 훨씬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전에는 춥고 배고픈 게 어디에나 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들, 이만큼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회 약자들이 힘들었죠. 겨울나기가 연탄도 다 드려야 되고 그래도 춥고 정말 양식은 충분치 않고 이랬던 시절을 많이 사실 지낸 거예요. 아버지 세대들은. 하물며 교도소에서야 예상이 됩니까? 그런데 요즘은 여름이 오히려 좀 힘들고 사람과 사람이 한 방 안에 갇혀 있는 데서 오는 그 어떤 부딪힘, 더위, 짜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배고픔을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나.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교도소에서도 일단 난방을 생각하고 이제 노약자, 환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물론 당연히 이제 온수 목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절기 의복이나 동절기에 있는 침구들 바꿔주고 아주 추운 날은 따뜻한 물도 방에 넣어주고 그런 식의 준비를 겨울에 하는 거죠. 교도소는.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노인성 질환들이 있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심장에 대한 부담, 압박감, 또 심장 질환 이런 부분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든 시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교정사이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주 교도소장 시절에 한 나이 많은 수용자가 면담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털모자를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털모자를 꼭 쓰고 운동을 해야 되나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대요. 털모자를 쓰는 건 뇌혈관 질환, 특히 뭐 고혈압 등 그또 추위를 보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못 해줬었어요. 교도소 사이가 갖고 있는 특성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물품을 은닉한다랄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않게 해서 또 누구에게나 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어떤 교도소에서 너는 누구 일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따로 털모자를 좀 지급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자, 겨울에 교도소의 풍경들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 28일 우리나라 제76주년 교종의 날 기념식이 있는 날이에요. 왜 76주년이냐면은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일제로부터 10월 28일 날 행영에 관한 것들을 전부 인수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교정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는 교정 시설이 보니까 19 거의 다 형무소였죠. 다 형무소였죠. 교정 시설 19개소, 수용 인원이 당시에도 22,279명 받아들일 때가 그리고 교정 공무원이 3,938명이었대요. 물론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지내오다가 우리가 1961년에
행영이 교정이란 개념으로 바뀌면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영이 교정으로, 형무관은 교도관으로, 형무소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분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이제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특기할 만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매달 이루어지는 가석방 중에서 1년에 5번은 특별 가석방의 성격을 띄어요. 성격을 띠는 거예요. 특별 가석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8.15 특별 가석방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광복절 가석방 그래요. 성탄절 가석방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특별 가석방이라는 말은 사용하진 않아요. 특별 가석방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그렇게 그러한 성격으로 좀 더 완화되고 폭넓어지는 가석방이 운영될 여지가 있는 5번의 기회죠. 3.1절, 초파일, 8.15 광복절, 그다음에 이제 교정의 날, 그리고 하나가 그렇죠, 성탄절 가석방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면 기념 행사를 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축소에서 축소에서 진행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정의 날에 교정작품 전시회를 매년 했는데, 교정작품 전시회는 일선 교정시설에서 제작한 물건들 또 예술 작품들을 1년에 한 번씩 전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각 지방청별로 실시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과천 시민회관에서 주로 거기서만 1년에 한 번 교정작품 전시회를 갖게 되죠. 기회가 된 학생들 관심이 있으면 그때 며칠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정작품 전시회에 가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특기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정기관과 법원 간에 원격 영상 재판을 도입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운영 방법은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상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시연회 개최 후에 전면 시행할 것을 올해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해요. 제가 2006년에 이제 종이 이렇게 서류 행정, 종이 행정에서 뭔가 전자 행정이었던 부분들도 좀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정은 특히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직접 와서 조사하는 부분의 번거로움, 불편함, 비용, 무엇보다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경우에 특별히 조사를 꼭 가서 받아야 할 경우도 있지만은 간단한 조사 또는 재조사 확인하는 것 등은 영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 화상 시스템을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고 혁신적인 거다. 이 자체가 혁신과제 발표회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합 화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수용자 인권 증대, 그래서 발표했고 채택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채택은 되었지만 직접 도입되고 운영되는 만큼 실현시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만 해도 수사의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준비를 더 해야 된다, 뭔가 논의를 더 하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많아요. 수용자가 검찰에 조사를 간다. 그러면 밧줄로 꽁꽁 묶여서 우리가 포승이라 그러죠. 또 수갑을 채워서 또 굴비 엮듯이 사람을 도주를 못하게 그렇게 가는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주 위험이 많다. 또 도주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은 밖에 나가는 그 기회다. 물론 밖에 나가는 기회는 외부 병원 치료차 나가는 경우에도 이제 나갈 수는 있죠. 거의 대한민국에서 도주가 아주 어,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드물게 일어나는 도주의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검찰 조사 받거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던 외부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교도소에서 도주하는 숫자가 연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해방 후에부터 5명? 좀 더? 10명? 그 이상? 그 이하일까요? 사실은 도주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드물지만 도주를 하는 시도나 그런 부분이 연평균 0.9명 밑에예요. 0. 제가 현직에 있을 때 0.9명이었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0.9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평균. 어찌되었건 그렇게 제가 통합화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인권 침해적인 부분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위험성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영상 통화를 한다면 그 위험성이 줄어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어떤 비용의 문제들이 있어서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정직원과 법원 간에 원격 영상 재판을 도입해보자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원 내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법무부와 연결만 시킨다면 우리 기술로는 지금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나요? 박상원이라고 하는 배우,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이 민간 범죄 예방 활동 쪽에 참여를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홍보대사 이름만 걸어놓지 않고 SNS 범죄 예방 등에 앞장서겠다 표현을 해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인터뷰 내용만 한두 가지만 보면은 홍보대사로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박상원이 이번에 대한민국 범죄예방 홍보대사로 이촉되었대요. 올 8월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이렇게 실린 건데 홍보대사로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살펴보니까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셉티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죠. 여러분들 또 이쪽에 관심을 좀 갖는 학생들은 앞으로의 많이 우리가 폭넓게 도입하고 발전할 분야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경찰의 노력과 활동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건가요? 요즘에는 민생형 범죄보다는 SNS, 디지털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범죄들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안기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도 다 보셨나요? 대단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청 가구 수가 1억 1,100만 명을 100만을 통과해서 넷플릭스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재밌는데요.
이 시내에 보면은 블룸버그는 한국의 어떤 부채의 덫 이런 부분을 사회상을 보여준다. 가디언지는 한국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어떤 분석이다. 또 포브스지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과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의 모순들을 담고 있다. 더 컨버세이션에서는 자본주의 폭력성에 놀랄만한 비유를 하고 있다. 또 프랑스 스큘티르는 대단히 좀 문학적 표현을 썼네요. 죽음 후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다. 어찌되었건 저는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되는 바가 많았고요. 자, 시간이 꽤 됐네요. 우선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평가를 했는데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 그리고 준비한 걸 잘 정리했다는 데서 애썼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 잘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직접 대면 수업했으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또 거두더라고. 이번 시험의 문제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소수령 문제, 논술형 문제는 주어진 문제를 가장 잘 캐치해야 되겠죠. 문제 의도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개념에 대한 문제들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를테면 프로베이션과 패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다면은 프로베이션과 패롤은 어떤 성격의 것이라는 것, 두 개는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걸 정리한다면 좋겠죠. 다들 그렇게 잘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두 가지가 차이점은 있지만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또 그래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빠뜨렸다 그러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보안 처분과 보호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늘 개념상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개념상의 이해가 있어야 보호 관찰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했는데 다들 잘 썼지만은 보호 처분과 보안 처분에 알면서도 잘못 썼는지 조금 이렇게 바꿔 써놓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 관찰의 발전 변청과 그 평가를 좀 써보자 정리해봐라 했던 것은 제가 사실 여기에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보호 관찰이 어떻게 태동을 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데 오늘날 보호 관찰이 어떻게 변해왔고 최근에 각국은 어떤 방안들을 도입해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내용은 뭐죠? 보안 처분적 성격이 강해졌고 개인의 보호보다는 지지하고 원조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 사회 안전 쪽에도 비중을 두면서 본래 보호 관찰 의미가 퇴색한 거 아니겠느냐. 마찬가지죠. 형사정책의 강경화 문제들. 그래서 교정에서도 응보론이란 말을 쓰듯이 보호 관찰도 보수화되고 강경화되고 자 이랬을 때 보호 관찰이 그렇게 형벌적 기능을 강조하지만은 그래도 보호 관찰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전 보호 관찰이 효과가 없었다고 보다도 보수화되고 강경화되었지만 그런 비판에 대한 비판, 즉 마지막 정리는 보호 관찰 강경화에 대한 평가를 그 보호 관찰 강경화에 따른 비판을 결론으로 도출했으면 좋았겠다.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게
정리 잘 해줬어요. 대단히들 잘 썼죠. 친구도 괜히 프라이버시인가요? 이러면 말하지 않을까요? 1번, 2번 문제를 25점 만점을 제가 줬는데 세 번째 문제에 50점을 못 준 애가 있었어요. 44점을 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좀 약했어요. 비판에 대한 비판, 즉 그 평가 부분을 좀 정리를 좀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작게 정리한 학생도 있었고, 100점을 제가 준 학생도 한 명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잘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석들, 완벽한 이해. 마지막 정리할 때도 참 좋았어요. 보관찰관들은 대상자들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이 보관찰에 있어서의 사회복귀적이고 이상적이고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까지 잘해서 제가 만점을 준 학생이고 92점 줬었는데 여기도 평가의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99점을 줬던 학생한테는 정말 1번 문제는 문제들 어쩜 이렇게 잘 양은 좀 많았어요. 3페이지 이내로 쓰라 그랬는데 4페이지로 썼지만 공부를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양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들어가는 말이 참 적절하고 좋았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쯤을 빠뜨렸거나 이런 경우는 무시하고 제가 만점을 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99점을 받을 만큼 그렇죠. 또 한 학생들 볼까요? 그래요. 아무튼 정리한 학생들은 그 개념과 상관성 것들을 전부 잘 적어줬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들 중간고사 때 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보관찰의 도입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좀 쉬었다 할까요?